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지부 대의원 김영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방안에 보면 총량제의 빗장이 어느 정도 풀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양도 문제지만 기여금의 액수도 문제입니다. 아직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택시 사계단체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초기 구성 단계 때 기여금에 충족하지 못하는 모빌리티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운영을 하게 하는 등 그런 선제적인 그런 좀 제안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여금을 내기 싫으면 사업을 접으면 됩니다. 면허를 사서 가맹택시로 가면 되는 것이죠. 왜 현 제도에서는 그 경쟁력도 다 이익도 날 수 없는 구조로 가면서 운송사업에 목을 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투자는 하기 싫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투자할 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이나 특수세 면제 등 택시와의 형평성 요구하는 그런 행태들은 애들 말로 날로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톡이나 문자에 보면 내년 4월부터 렌터카에 웹을 깔면 누구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웹은 이미 널려 있고 새로운 기술도 아닙니다. 그리고 택시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 내용을 잘못 해석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의 허가나 면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타다가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 면허가 10대가 감소를 하면 플랫폼 업체의 기여금으로 10대의 면허를 사서 그 안에서 운행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총량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지만 택시업계는 이미 2012년 6.20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택시 과잉 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해서 택시 총량제 강화라는 그런 성과를 저는 이미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이번 총량제도 택시산업특별법에 명시된 지역 총량제와 연계해서 저는 지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택시산업특별법에 있는 차량 대수 줄이기, 감차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택시가 증차하는데 상당히 힘이 빠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무상, 월세, 헐값 기여금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량제 약속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 프리미엄 유지의 근간이 되는 택시 총량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택시 사계단체는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결론은 우리 조합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님들의 그런 기대와 우리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플랫폼이 성공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서울 개인택시는 약 5만 대 정도의 우리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빌리티 업체도 가질 수 없는 서울 개인택시만의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약 5만 대 중에 한 20%, 한 10,000대 정도 되겠죠. 한 10,000대 정도 규모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000대 정도 규모는 돼야 카카오와 대응하고 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 카카오나 국토부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작부터 당장 카카오와 대등한 구조로 가기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카카오도 우리 플랫폼 기준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 플랫폼이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플랫폼 택시가 많아도 홍보가 되지 않아 수요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부사무실이나 충전소에서 국토부 총량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한마음으로 부착해 주시는 것을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조합원님들의 단합된 마음의 협조만 있다면 현장 홍보 방법은 이미 그전부터 수차례 검증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티커 부착에 예를 들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는 현장에서 손님들을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약 5만 대가 하루에 10명씩 20일을 만난다면 대략 계산해도 현장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을 대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을 홍보하는 것은 카카오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온다코를 홍보하는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를 직접 홍보하는 것과 아쉬운 대로 다른 코를 마지못해 홍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피크 시간대 카카오에서 편중 배차를 하듯이 우리도 집중 배차를 하면 됩니다. 다른 콜이 아무리 쏟아져도 우리 플랫폼 콜을 먼저 처리해서 수락해주면 됩니다. 우선은 먼저 20% 시작하는 10,000대 정도의 플랫폼의 수입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다소간의 희생은 따르더라도 저는 우리 개인 택시는 뭉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에 대한 총량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스티커 부착은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나 국토부에 대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택시의 생존을 위해 다시 한번 강력 대응 단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만 대의 개인 택시 플랫폼 자산,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조합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플랫폼이 이 플랫폼 시대를 주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긴 장마로 점점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힘이 되는 대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